안녕하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단계별 로드맵을 속 시원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계적 과정을 밟아야 습관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학습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성 존중, 작은 성공 경험,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자기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스스로 옷 입고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것처럼 규칙적인 습관을 루틴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최소 중1 때까지 만들어준다면 고등학교 때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1보다 늦었다고 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은 평생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40대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스스로 일어나기, 숙제 반드시 하기, 복습하기 같은 것들을 실천하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법인데요. 원래는 아침마다 체크리스트를 적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적어 놓고 다음날 저녁 그것을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요즘에는 체크리스트 노트가 아예 시중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방법을 사용했고요. 지금은 아주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 동안 유지한다면 꽤 괜찮은 자기주도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일 복습 15분 시간을 활용하여 오늘 배운 개념을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대학생 때 제가 했던 방법으로 그날 공부한 과목 개념을 A4 용지에 정리하며 옮겨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모인 정리는 시험 전에 쉽게 볼 수 있는 서머리가 되어서 시험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자가평가한 후에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클로 실패도 과정의 일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자가평가 후 보완인데 그 부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자기 객관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은 꼭 공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냉정하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게 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큰 목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의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과학자가 됐든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부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쉽게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도 초등학생보다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먹히긴 합니다. 대신 그때는 부모가 아니라 멘토, 스승, 선배 등의 의미 있는 타인이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잘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50개를 외워야 한다면 10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부의 이유를 단순하게 공부해야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이 한자 공부가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문해력은 수능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이가 학습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실전 학습에서는 설명을 듣기보다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리고 고민하며 배우는 과정이 진짜 학습이고 서울대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력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뇌의 장기 기억에 공부한 내용들을 남기는 방법 중에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해보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외웠던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내용의 이해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40대가 되었을 때도 잊지 않을 만큼 장기 기억에 남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생 때 그렇게 외웠던 것들이 장기 기억에 남아 있어서 아이에게 기초 생명과학 같은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은 습관, 작은 성취, 자율성, 목표 연결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의 핵심 역할은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 자율성과 동기를 키우는 장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불안감에 아이에게 부담스러운 공부 계획을 빡빡하게 짜서 학원으로 잡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양치 세수하기. 두 번째, 스스로 책가방 챙기기. 세 번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15분 동안 복습하기. 네 번째, 하루 공부를 마친 후 짧게 자신에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보기. 다섯 번째, 잠들기 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이 계획은 기본 자기관리 습관과 작은 공부 루틴을 포함하고 있고, 목표 설정과 실행, 점검을 반복하는 학습 사이클 경험을 반영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체크리스트 확인과 감독을 하며 잘했을 경우 확실한 보상을 주게 된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